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자, 오늘은 이제 건축에 대한 기본 제한사항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야.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도로,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1조까지 배웠고, 네. 자, 오늘은 조경하고 주차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조경은 다른 규제랑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달라 또, 그지? 그리고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설치해야 될 적용 면적이 또 다 달라. 네. 그 대신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진 않아. 면적에 따라서만 달아요. 그래요? 자, 보자.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게. 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을 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2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작은 땅에 적용할 자리까지는 없으니까. 그래서 200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적용을 하는데, 건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대지 면적이 5% 요만큼만 하면 되고, 네. 연면적이 1000에서 2000제곱미터 사이면 대지 면적이 10% 요만큼. 그리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 면적의 15%. 커질수록 확실히 느네요. 그렇지, 많이 하라는 거야. 자, 여기서 연면적이 뭐지? 그 바닥 면적의 합. 건물 바닥.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인데, 네. 거기서 제외가 되는 게 뭐가 있었어? 누다락이랑 엘리베이터. 아니다. 필러티. 그렇지. 그리고 뭐였지? 발코니? 자, 연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거는 주택의 발코니, 그 다음에 네. 옥상 탑, 네. 계단 탑, 두다락,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실, 엘리베이터 탑, 이런 것들이 연면적에서 제외가 돼. 몇 개 맞았어. 자, 조경은 간단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조경에 대한 법령이야. 네. 왼쪽에 있는 게 일반사항, 우측에 있는 게 예외사항이야. 모든 법령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고.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것들은 대부분 일반상의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 그럼 예외사항 다 알아야 되는 거군요. 예외상은 건축주가 알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것들은 건축사들이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건축주가 알아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축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적어도 땅을 살 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일반사항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예외사항까지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네. 예외사항까지 알려주려면 적용 하나만 가지고 한 2시간 해야 돼. 아이고. 근데 일반 사항만 가지고 알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대화는 그렇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대화 가능한 것도 있고, 대부분이 일반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적용을 안 해도 돼. 녹지니까. 녹지지역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리고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네. 토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데서 그 공장을 지을 때는 적용을 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주차.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 건축에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차하기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 대수는 또 지자체별로, 그리고 다 다르군요. 건축물의 용도별로, 네. 면적별로 필요한 주차 대수가 달라. 자, 조경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서만 네. 달랐지, 그지? 네. 근데 주차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필요한 주차 대수가 다르고, 주차 대수는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야. 그러면 주차 대수를 봤을 때 주차장 공간을 보면은 건물이 몇 평이거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전체를 조금 다, 그렇지. 느낌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있어. 자, 이제 다시 서울시의 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네. 별표 2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라서 네. 주차를 하게 돼. 자, 이게 사실 좀 복잡하거든. 근데 네. 어느 법이든 그렇듯이 이 법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알면은 조금 쉬워져 이해하는데. 자,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 건물에 주차가 몇 대가 필요할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 네. 그거에 따라서 법에서 주차 대수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사무실이나 판매시설,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차가 몇 대가 필요한가를 보려면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그지?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면적이 넓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은 주차 면적, 주차 대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면적 기준이야. 면적에 따라서 주차의 대수를 산정을 해. 자, 그러면 관람장이나 5개 수영장, 골프장 같은 경우는 네. 골프장은 거기 홀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네.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가 달라지는 거고 아. 그거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산정을 해. 5개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5개 수영장에 정원이 있잖아, 그지? 몇 명 들어올 네. 수 있다. 그 정원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아. 결정을 해. 자, 1번하고 2번이 왜 다른지는 알겠지, 그지? 네. 둘 다 주차 대수를 제한을 하고 싶은데 그걸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사무실 이런 것들은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관람장, 사람. 그렇지. 수영장, 골프장은 사람이 몇 명을 쓸 거냐? 이걸로 산정을 해. 자, 그러면 단독주택은 그 주택에 산 사람 기준으로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 한 대. 아, 그렇죠. 그죠? 한 대는 있어야 되니까. 한 가구가 한 그렇지. 했으니까 네. 그리고 주택이 넓으면 사는 사람도 많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은 세대 및 면적 기준으로 주차 대수를 산정을 하고, 그럼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자, 여기에서 다가구는 네. 공동주택이 아니지, 그지? 네.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만 공동주택이야. 네. 근데 주차 대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다가구도 사람이 사는 거야, 한 가구지. 네. 그래서 주차 대수 산정에서는 다가구도 공동주택처럼 취급을 해. 주차 대수만 그렇지, 그런 거죠? 할 때만. 아. 자,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은 세대가 살면 아파트가 몇 호, 호수가 많으면 당연히 주차 대수가 많아야 되겠지, 그지?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간 세대가 면적이 넓어. 아, 평수가 예를 들면 평수가 넓으면 또 주차 대수가 또 많아야 되니까 이것도 세대수 기준 플러스 면적 기준 두 개로 하는 거야. 네. 자,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서울시 주차 조례에 조금 정리를 한 건데, 자,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적 67제곱미터당 한 대. 네.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런 거는 시설 면적 100m 제곱당 한 대야. 그리고 업무시설은 일반 업무시설은 시설 면적 100m 제곱당 한 대고 공공업무시설은 시설 면적 200제곱미터당 한 대. 그리고 1, 2종 건설시설은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 네. 그리고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은 233제곱미터당 한 대. 네. 창고는 267제곱미터당 한 대. 자, 요렇게나 좀 규칙이 좀 보이지 않아? 밑에 있는 것들이 숫자가 작고 네. 밑에 있는 게 숫자가 크지. 네. 위락시설은 면적에 비해서 주차를 많이 하라는 거고 창고 같은 경우는 주차가 많이 필요 없잖아, 그지? 뭐 적게 그치. 넣으니까. 뭐 운반 차 나왔다 갔다. 네, 그래서 267제곱미터당 한 대야. 자, 요거는 아까 첫 번째 본 것처럼 시설 면적당 주차 대수를 산정을 하는 거야. 네. 자, 근린생활 시설인 경우 만약에 300제곱미터를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네. 주차 대수는 300제곱미터 나누기 134에서 2.2대를 네. 주차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보자. 골프장, 골프연습장, 5개 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은 한 홀당 10대. 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한 타석당 한 대. 5개 수영장은 정원 15인당 한 대. 관람장은 정원 100인당 한 대. 자, 이거는 홀 타석 인원당 주차 대수로 산정을 하는 거고, 만약 골프장이 18홀이면 주차 대수는 18 곱하기 10 해서 180대가 네. 필요한 거야. 자, 이제 단독주택을 보면 단독주택은 시설 면적 50m를 초과하는 50m 제곱을 초과하고 150제곱미터 이하면 한 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100제곱미터당 한 대. 복잡한데 간단하게 하면 자, 단독주택이 250m 제곱이야. 네. 그러면 계산식이 1 더하기 원래 한 대 들어가니까. 250 빼기 150 나누기 100 해서 두 대야. 네. 좀 복잡하지, 그지? 그래서
150제곱미터까지는 한 대를 하고 네. 15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100제곱미터당 한 대를 더 설치해라. 이런 얘기야. 자, 이제 네 번째. 공동주택. 여기 주차에서는 다가구도 공동주택처럼 본다는 거. 네. 자, 여기에서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 있지. 네. 이것도 공동주택처럼 봐. 그래요? 오피스텔이 사람이 주거하는 것처럼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처럼 봐. 자, 이 법은, 이 내용은 기준이 세대당 그리고 면적당 주타 대수를 한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기준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네. 예. 서울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75제곱당 한 대를 설치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어. 네. 이게 이제 면적당 기준인 거고, 세대당 최소 기준은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면 세대당 0.5대. 네. 전용 면적이 30에서 60이면 세대당 0.8대. 네. 60을 초과하면 세대당 한 대. 커지니까. 그렇지. 면적이. 그래서 여기서 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5대, 30에서 50은 세대당 0.6대. 자, 우선 외우지 마. 외울 필요 없어. 안 해도 된다니까 걱정은 안 되긴 하는데 궁금한 게 있는 게 아까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주차 대수가 2.2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차 2대하고 뭐 다른 거 0.2대 주차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냐 주택 건설 기준? 이건 또 뭐고 도시용 생활주택?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뭔 말이죠? 안 그래도 그거 설명하려고 했어. 그래요? 자, 한번 실제로 주차를 한번 해보자. 네. 자, 1층에다가 일종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를 넣고 네. 2층에 전용면적 50제곱미터짜리 네. 다가구를 4세대를 넣어. 네. 자, 그러면 주차 대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300제곱 나누기 134에서 2.2대. 아까 그렇게 나왔지, 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2층의 주택은 세대당 0.8대야. 30에서 60제곱미터 사이는 세대당 0.8대라고 했지, 그지? 여기 4세대가 있으니까 3.2대. 3.2대. 자, 그러면 총 5.4대? 6.4대, 그지? 네. 6대 되고 바퀴 4개. 5.4대가. 자, 여기서 이제 시설 면적 좀 보자. 시설 면적이 뭐냐 하면은 전용 면적의 공용 면적인 거야. 자, 1층에 근린생활 시설 상가지, 그지? 네. 이런 걸 넣는데 계단실도 있을 거고 엘리베이터도 있을 것이. 네. 그게 이제 공용 면적인 거야.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전용 면적에다가 계단실, 엘리베이터 포함한 시설 면적 이 300제곱미터. 네. 자, 그런데 주택은 계산을 어떻게 해? 전용 면적으로 해. 네. 공용 면적은 안 들어가. 여기서 주차를 계산할 때는. 네. 그러면 전용 면적에는 발코니도 안 들어가지, 그지? 네. 발코니도 빠지고 그 세대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안에 있는 면적 중에서 발코니를 뺀 면적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50제곱미터면 30에서 60제곱미터 사이는 세대당 0.8대. 자, 그럼 여기서 소수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택은 올림말이. 네. 만약에 3.2대면 그냥 4대야. 그렇죠. 다 올리는 거니까. 3.1이든 3.1도 4대. 네네네. 3.6대도 4대. 네. 자, 그런데 시설, 근린생활 시설 이런 거는 반올림이야. 네. 기준이 좀 달라. 그래서 2대야. 그럼 만약에 저게 2.5대가 나오면 3대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 2.4대가 나오면 무조건 또 2대만. 그래서 총 주차를 해야 될 대수는 6대. 그럼 각자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그렇지.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주차 대수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됐고, 자, 이제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건축은 건축법을 따라야 돼, 그렇지? 네. 근데 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 외에 주택법이라는 게 더 있어. 이걸 따라야 돼. 자, 기본적으로 건축할 때는 무조건 건축법을 따라야 되지만 거기다가 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 외에 주택법도 따라야 돼. 그 주택법에 있는 하위 법령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거기에 주차 기준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 네. 자, 주택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택법에서 주택의 종류를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나눠. 네, 하나 더 늘었네요. 그렇지. 두 개가 늘었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 늘어난 거야. 자, 단독주택은 건축법하고 똑같아. 단독, 다중, 다가구를 단독주택이라고 해. 네.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그것까지 똑같네요. 그런데 원래 기숙사가 뭐였지? 기숙사 원래 공동주택. 그렇지.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이걸 준주택으로 봐.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요게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마 들어봤니? 아니요, 이거 처음 들어봐요. 보통 사람들이 도생 그러거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준말이야.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하면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 자, 여기에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 요거는 기억을 해놔. 85제곱. 내가 다른 건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네. 국민주택 규모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놔야 돼. 네.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첫 번째 원룸형이 있어. 이 원룸형은 세대별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 네. 그리고 세대별로 독립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돼. 이게 뭐야? 원룸이야, 그지? 네. 방 하나 있는 거. 네. 자, 그런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어. 이게 뭐지? 1.5로. 아, 방만 따로 그렇지. 있는 거. 자, 그리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돼.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이라고 하는 거고, 지하철. 단지형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원룸형이 아닌 연립주택이야. 그런데 건축 심의를 받으면 주택의 층수를 5개 층까지 가능해, 건축이. 단지형 다세대는 원룸형이 아닌 다세대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 심의를 받는 경우 주택의 층수 5개 층까지 가능해. 원래 5개 층은 아파트잖아요. 그렇지, 아파트. 근데 완화가 된 거야. 이것만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예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만들어진 이유, 왜 만들어졌을까? 그러게요. 면적도 20년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만들어졌거든. 자,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잖아. 네, 맞아요. 그지? 그런데 그때까지 보급된 주택들은 대부분 24평, 17평 이런 것들이었어. 그래서 2인 가족, 4인 가족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기본적으로 예전에 4인 가족이 기본이었지만 요즘에는 1인 가족, 2인 가족이 많아졌는데 그게 적합한 주택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주택을 많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원룸이 많이 만들어진 거야. 아, 그래서 원룸 하셨구나.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가 규준을 보면 좀 완화가 돼 있지, 그지? 주차 대수까지 완화를 해준 거야. 아, 네, 아까. 그래서 요즘 원룸촌들 가면 주차가 막 불편하지. 네. 잡을 데도 없고.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제 실제 주차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주차 대수는 조금 전에 알려줬고, 네. 자, 도로가 있어. 차로. 네. 차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차를 평행하게 차가 가는 방향하고 같이 주차를 하는 것을 네. 평행 주차라고 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차로에 직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을 직각 주차. 직각 주차. 그리고 빼딱하게 되는 것을 대양 주차라고 해요. 아, 대양 주차는 대양 주차라구나. 45도, 60도 주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그것도 그것까지 각도도 각도도 이미 다 결정돼 있어. 자, 그런 거는 뭐 기억 안 해도 네. 굳이 기억 안 해도 돼. 자, 그런데 평행 주차하고 이 평행 외주차로 나눈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 주차장이 요 크기 하나 있지. 요 네. 사이즈가 좀 달라. 아, 그래요? 평행 주차는 2m, 6m야. 아, 왜냐하면은 차가 가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네. 2m, 6m면 되는데 직각 주차는 2.5m, 5m야. 저래야 차를 대기가 편해. 그래서 주차는 저렇게 생겼어. 자, 그런데 하긴 후진도 하고 이렇게 그렇지.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2.5로 바뀌는 게 2019년 3월 1일부로 바뀌어. 이전에는 2.3m였다가 아, 그래요?
2009년 19년 3월 1일 이후에 허가를 넣는 건축물들은 2.5m에 맞춰서 허가를 내야 돼. 그럼 조금 더 늘은 거네요, 주차가. 그렇지. 주차장이 좀 크기가 좀 커지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주차 대수를 많이 못 넣겠지. 그럼 정해져 있는 주차 대수는 채우려면 또 주차장을 더 넓혀야 되겠네요. 근데 땅은 제한돼 있으니까. 아. 자, 그런데 아까 주택을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세대별로 한다고 했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세대별로 하는데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게 8대밖에 안 돼. 네. 그러면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건폐율 용적률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밑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에 따라서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이 아니고. 그래서 주차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아니면 계획을 할 때 중요한 변수인 거야. 되게 중요한데, 그럼? 그렇지. 건폐율 용적률 쉽게 알아. 그냥 뭐 건폐율 60, 용적률 뭐 200. 근데 주차 대수는 실제로 땅에다가 주차를 배치하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 그렇죠. 재고 뭐 그렇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차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물의 용도,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이기도 해.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지. 진짜. 근데 건축주가 직접 이 주차를 배치하는 건 사실 불가능. 그렇죠. 아무래도. 요거는 건축사가 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주차가 돼 있는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자. 네. 자, 여기 주차장이 있지, 그지? 네. 건물이 있고 앞쪽에 밑에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폭 3.5m의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주차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요게 차로야. 네. 이 차로의 폭은 6m를 확보해야 돼. 왔다 갔다 되니까. 차가 나와야지. 그렇죠. 그지?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려고 하면 차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주차장 출입구의 폭이 만들어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주차를 하려면은 주차장을 만들려면 땅이 좁으면 주차를 못해. 그렇죠. 그지? 그래서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 그래요? 주차 대수 8대 이하인 경우는 네. 자, 요렇게. 자, 왼쪽에 있는 게 건물이고 네. 우측에 있는 게 주차가 8대가 있지. 그지? 네. 그리고 오른쪽에 도로가 있고. 자, 여기는 주차가 8대가 딱 들어가. 네. 그런데 원래 주차는 여기 보면은 주차장이 앞뒤로 돼 있지. 네. 그래서 앞차가 나가기 전에는 뒤차가 못 나가. 네. 자, 그리고 원래는 주차장 앞에 차로가 있어서 차가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긴 차로도 없어. 바로 도로네요. 바로 진짜. 나가지. 네. 그리고 주차 출입구도 없어. 그냥 나가. 바로 도로네요. 그렇지. 자, 여기 주차 대수 8대 이하일 때만 받는 혜택인데 도로 폭이 12m 미만이면 도로를 차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왼쪽에 도면에 있는 것처럼 대지 안에 원래 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도로로 봐주는 거야. 도로도 차로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도로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주차 대수 5대 이하의 주차 단위 구획. 이건 겹침 주차가 가능해. 그래서 저렇게 차 2대가 이어서 붙여서 주차를 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 게 못 나가게 주차하는 겹침 주차가 그렇지.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렇지. 요렇게 주차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네네네. 신기해요. 그치, 신기하지? 네. 자, 오늘까지 이제 건축의 기본적인 제한사항들 이제 알아봤는데, 여기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제한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건축의 규모, 용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알려준 거야.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건축하는데 필요한 좀 지식들. 어려운 건 다 끝났어. 이제. 네, 근데 어려운데 재미는 있었어요. 그래? 네, 뭔가 재밌지 않아요? 저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좀 현실적인 거 그리고 좀 재밌게 그렇게 강의를 할 거고 오늘까지 해서 건축법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건축법을 이제 계속 복습해 가면서 그렇게 알려줄 거야. 자, 오늘도 수고했고. 네. 응?